슈퍼태풍 야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가녀린 여성이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예지몽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울부짖는데요. 폭염과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선택이 오히려 중국을 향한 천벌이 되어 돌아왔다고 소리치며 당장 한국에 사죄하지 않으면 다가올 내일이 더 끔찍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태풍 야기의 눈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대체 그녀는 왜 한국에게 사죄해야 하늘의 경고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해 어렵게 사연을 보내주신 제보자에게 감사드리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연을 들어주시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제보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꽁꽁 감추고 있는 비밀을 듣기 위해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하이난에 살고 있는 왕메이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이난은 괴물 태풍 야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다급하게 중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중국인인 제가 바로 보내면 인터넷 검열 때문에 전송이 안 될 수 있어서 하이난에서 관광 가이드를 했던 마카오 친구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사설 인터넷망 VPN은 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 사연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실상을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이난에서 야노다 열대우림을 관리하는 원예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하이난은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곳으로 365일 온화한 기후에 럭셔리한 리조트와 특색 있는 볼거리로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 열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겨울 성수기가 되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관광산업으로만 먹고 사는 곳이에요. 저희 집안도 대대손손 하이난에서 나고 자라 가족 모두 관광업에 종사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이난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노쾌두 공원에서 일하셨는데 아빠는 조경사였고 엄마는 원예사였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아빠와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엄마는 하루 종일 꽃과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셨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쾌두 공원을 우리 집 앞마당처럼 뛰어놀면서 지냈어요. 공원 직원분들은 맞벌이인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배려해 주셨고 저는 하교 후에 노쾌두 공원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사시사철 예쁘게 피고 지는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영향으로 식물을 가꿀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대학에서도 식물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사랑하는 고향 하이난에서 야노다 열대우림을 관리하는 식물관리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하고 나서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곳에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거든요. 한국 분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저희의 아름다운 숲과 나무를 즐기러 오세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숲과 나무를 통해 행복을 준다는 건 제 삶의 이유이자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우거진 풀숲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트레킹이나 짚라인, 캠핑 같은 액티비티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보면 행복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저는 살아갈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중국의 슈퍼태풍 야기가 휩쓸고 간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태풍 중 가장 큰 규모의 태풍인 야기는 이웃나라 일본을 핥힌 산삼보다 훨씬 강력하고 규모도 컸습니다. 야기는 시속 245km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하이난섬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핵폭탄급 태풍은 하이난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이고 우리 야노다 열대우림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100만 명이 대피했고 지금은 모든 관광산업과 교통까지 멈춰버렸어요.
어제까지는 전기와 통신도 마비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간간히 접속이 되기 시작했어요. 언제 접속이 끊길지 몰라 불안함을 안고 다급하게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태풍 야기는 나무만 뿌리째 뽑은 것이 아니라 하이난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삶에 대한 의지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렸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3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잃고 재산이 물에 잠긴 주민은 122만 명이나 됩니다. 모두 저희와 살을 부대끼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던 선량한 이웃들이었어요. 아마 굵은 빗방울과 거센 바람이 다 물러가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피해도 속출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 구호와 이재민 지원, 기반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우리 귀에는 병 주고 약 주고 놀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부에게 불만을 가졌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자연재해를 왜 정부 탓을 하냐고 꾸중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할 태풍의 비밀에 대해 들으신다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건 다 중국 정부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바로 슈퍼태풍 야기를 만든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입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뭄을 해결하겠다고 인공강우를 뿌렸다가 무식하게 너무 많은 비를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태풍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분들께 이 소식을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인공강우를 왜 뿌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은 폭염과 가뭄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이난 지역은 섬이라서 그나마 덜 건조했지만 중국 본토는 공기 중에 마른 먼지가 가득해서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날이 가물었습니다. 한여름인 7월 말부터 고온 적색경보가 10일 넘게 지속됐고 40도가 넘는 기온에 가뭄까지 겹쳐 식수도 부족해졌어요. 전국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서 산불 피해까지 심각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다 말라버린 상황과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 집중 보도했죠. 오죽하면 냉방시설이 없는 학교에서는 얼음통을 두고 수업을 했고 이마저도 임시 방편이라 금방 녹아버려서 휴교령을 내린 학교도 많았어요.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농업용수와 비상식수까지 말라 바닥을 보이자 전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다다랐고 결국 정부는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 부족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자 더위를 삭히기 위해 인공강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최악의 선택이 되어 슈퍼태풍으로 돌아올 줄은 그때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인공강우는 물입자를 크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 화은이라는 성분을 포탄과 로켓에 넣어 구름 속에 터뜨려서 비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구름에 퍼진 요오드 화은은 빨리 물방울을 뭉치게 해서 비를 뿌려줍니다. 요오드 비가 몸에 안 좋냐고 걱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요오드는 다쳤을 때 바르는 빨간 약의 소독제기도 해서 건강에는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거리낌 없이 인공강우 로켓을 발사했고 덕분에 9월 2일과 3일의 중국 충칭은 42도가 넘던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인공강우가 확실한 효과를 보이자 신난 정부는 인공강우용 포탄을 158개, 로켓을 37개 발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당히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규모 인공강우가 성공하면서 순식간에 태풍급 돌풍과 천둥이 몰아쳤어요. 심지어 인공강우를 시도한 도시 전체에 습기가 가득 차서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푹푹 찌는 찜기가 되어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든 비 때문에 대기가 순식간에 불안정해졌고 엄청난 슈퍼태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즉, 태풍 야기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공강우의 크기와 시기를 고려하지 못한 중국 기상청의 안일한 태도에서 발생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인공강우가 태풍의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연관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양심 선언을 한 기상청 직원의 글을 검열해서 삭제해버렸지만 인공강우 직후에 태풍이 온 게 우연이라는 정부의 변명을 믿어주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보다 심각한 상황은 국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저 불운이 겹쳐서 태풍이 온 것이고 이 천재지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눈과 귀, 입을 막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중국인들의 분노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근처 일본에서 태풍 산산이 무시무시한 기세를 펼칠 때라 아시아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했는데 주변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인공강우를 뿌려대니 당시 중국 상공의 구름 모양이 무시무시하게 변했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에 제가 더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홍메이 아주머니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홍메이 아주머니는 하이난 관광거리에서 타로와 사주를 봐주는 역술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역술인들이 심신을 단련하러 가는 신성한 산시성의 화산에 수련을 다녀온 다음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헛것이 보인다며 장사를 그만두고 쉬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아주머니가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고 귓속말로 인공강우를 하려다가 태풍을 만든 정부의 멍청함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한동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셔서 태풍의 정확한 이유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돌변한 홍메이 아주머니는 제게 서늘한 눈빛으로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는 꿈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셨대요. 꿈속에 중국이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천벌로 중국이 가장 아끼는 섬을 큰 비로 잃게 되었다고 해요. 아주 오랫동안 잘못을 저질렀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분노가 하늘에 닿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하셨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런 꿈을 꾸셨는데 집 밖으로 나올 일도 없으니 혼자서 찜찜한 마음을 안고 사셨대요. 하지만 홍메이 아주머니의 예지몽은 2023년이 아닌 2024년에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꿈에는 정확히 어떤 섬인지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꿈에서 나온 섬이 어딘지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의 제주도였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제주도를 망가뜨린 만행에 대한 천벌로 중국이 가장 아끼는 섬인 하이난이 태풍의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이 몇 년 전부터 제주도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땅을 사들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이난에서 면세점을 하며 큰 돈을 번 회사 사장도 하이난을 닮은 제주도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한국도 중국처럼 공항 면세점뿐만 아니라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나중에는 한국 면세점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는 많은 중국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휴양지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에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공교육과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투자이민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몰려갔어요. 그때 하이난에서 돈 꽤나 벌었다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투자이민을 알아봤는데 한국 장기 체류 비자는 5억 원이고 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부자들에게 15억 원은 푼돈이겠지만 저 같은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금액이라 그림의 떡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 땅 중에서 외국인 소유분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해외 이민자 중 70% 이상이 중국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주도 입성에 성공한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나 카지노, 고층 호텔과 아파트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바로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온 중국 개발업자들이 파산하면서 제주도의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거나 투자 약속을 한 한국 업체에 투자금을 완납하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개발이 중단된 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관광 생태계가 어지러워졌다고 했어요. 틱톡에는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했다가 중국 본사가 망하면서 한국으로의 투자를 중단했다는 중국 회사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역사공원이나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콘도로 몰래 업종 변경을 한 회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콘도를 팔았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관광 숙박업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주도에 집이 없이 제주국제학교에 입학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까지 줘가며 콘도를 팔았다고 했어요. 파산 직전에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법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돌아온 중국 직원들의 댓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중국 정부는 그새 틱톡을 검열했는지 하루 만에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몽땅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투자 이민을 가는 중국 부자들을 부러워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제 소중한 터전인 하이난의 땅을 무작위로 사들이고 생태계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중국이 한국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화가 하이난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중국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한국 분들께 사죄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나오는 건 바로 중국인들이 중요시하는 명운 사상 때문이에요. 명운은 명확히 정해진 것도 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잘 될 일은 가만히 해도 잘 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굳이 사과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이런 문구도 있어요. 정성 들여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꽃이 피지 않더니 아무 생각 없이 버드나무 가지를 버렸는데 울창한 숲이 되었다는 문구예요. 즉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죽자사자 매달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마음을 비우고 내버려 두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어려서부터 이런 글귀를 배우고 습관처럼 말하면서 자란 중국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러다 천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 권선징악이 없다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중국인들은 낯짝이 두껍고 뻔뻔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중국이 제주도에 진 큰 잘못 때문에 천벌을 되돌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인들의 잘못으로 제주도와 한국 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이난의 열대우림을 찾아온 한국 손님들이 정말 좋았어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관광객들이 우리 숲을 찾았지만 특히 한국 분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셨거든요. 귀여운 꼬마와 손을 잡고 온 한국 분들을 보면서 저 꼬마도 나처럼 숲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중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분들이 제가 가꾼 숲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물론 저의 능력은 병해를 입은 나무가 없는지, 몹쓸 식물 전염병이 돌지는 않는지 돌보는 것뿐이고,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꾼 숲에 더 많은 한국 분들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 관광객분들의 가족적인 모습을 좋아하고, 가족분들끼리 왔을 때 단체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제가 한국 분들의 사진을 찍어줄 날이 다시 오겠죠? 저희 정부와 국민들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반드시 사죄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한국의 부동산을 욕심낸 중국인들에게 화가 나셨다고 해도 모두 이해합니다. 하이난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데다가 검열에 너무 겁을 먹으셔서 외국 소식은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라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중국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젊은이들이야 주변 외국인 친구들을 통해서 몰래 해외 인터넷망 VPN을 접속해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중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만 맹신하시거든요.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가 한국에 어떤 상처를 줬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분들이 느끼실 상처도 클 것 같아요. 중국이 더 많이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의 헛발질로 만들어진 슈퍼태풍 야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하이난 열대우림에서 태양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늘을 내어주는 푸른 나무와 지저귀는 새가 가득한 우리의 숲을 꼭 찾아주세요. 가장 멋진 포토스팟에서 여러분의 인생사진을 찍어드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중국을 대표해 우리의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우리에게 하이난이 소중한 만큼 한국 분들에게는 제주도가 더없이 소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빼앗으려 해서 죄송합니다. 함부로 욕심냈다가 주워 담지도 못할 상처만 남기게 되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저지른 잘못을 널리 알리고 중국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왕메이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만큼 아름답다는 중국의 하이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저지른 잘못만큼 하이난도 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인들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메이링님은 부디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